에어라낙입니다. 우리 루아흐 미션 콰이어 소프라노 파트 연습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숲길이 이쁘죠. 이렇게 숲길 안에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그 안에 커피숍도 있고 카페, 플루스 카페라고 아주 커피가 굉장히 맛있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집 보러 다닐 때 이 동네에도 보러 왔었거든요. 그때 되게 싸게 나고 되게 집이 예뻤어요. 1, 2층 있고 그리고 그 3층에 뭐라고 다락이라 그러나요? 다락이 있는데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집이 그때 2억 9천에 나와 있어서 가격도 좋고 뭐 기타 등등 좋았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뭐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뷰가 별로 안 좋았죠. 가장 크죠. 가장 큰 단점이죠. 오늘 하늘도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길도 이뻐요. 우리 막내는 오늘 퍼스널 컬러 이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와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올 때 사무실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호두도 가다가 나 계란 사가야 된다. 까먹지 않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 계란을 삶은 거를 줬더니 노란자만 줬거든요. 딱 갖다 대자마자 자기가 다 핥아서 먹더라고요. 너무 기특해서 어제는 그것도 안 먹었거든요. 어제는 진짜 노란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오늘은 물도 많이 먹고 계란도 먹고 해서 지금 계란을 조금 더 사서 먹이려고요. 다른 거 사료는 잘 안 먹어요. 그렇다고 또 고기를 주기에는 대놓고 단백질이라 너무 불안하고 좋은 걸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이면 더 힘들까 막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데 어쨌든 저렇게 먹을 때는 먹여야 돼요. 뭐라 이 정말 갈피를 못 잡겠어. 그래도 먹여야지 어떻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쨌든 몸을 이렇게 내가 안아도 될 만큼 유연하게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숨이 정말 중요하죠. 호흡이 안 되면 저도 전에 그 2020년도에 폐렴 걸려보니까 호흡이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거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폐렴이 오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밑에 이제 뭐 가서 막 엑스레이를 찍고 오거나 이러면 막 숨이 차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계속 헥헥거리고. 그때 정말 체력이 항암할 때보다 더 안 좋았어. 항암할 때보다 더 안 좋았어 정말.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막내가 전화 오는 바람에 중단에 이제 스톱했는데 제가 항암이 끝나고 2017년도 6월 말쯤인가 해서 이제 서울의 구의동에 구의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냐면 방사선을 한 달 내내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통원을 시켜주거든요. 서울대공원이 바로 병원 문을 나와서 한 30초만 걸어가면 서울대공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대공원이 정문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문이 있어서 공원을 주위로 있는 동네에서는 어디든지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공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핸드폰을 번호를 없앴다가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이제 제 생각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홀가분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깊이 다가가지도 않고, 저는 원래 조금 사람을 알면 엄청 깊이 다가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깊이 다가가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친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2인실에 이렇게 있는데 환자가 뭐 며칠 있다가 옮기고 며칠 있다가 옮기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되게 성격도 싹싹하고 좋은 언니였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보니 이 사람은 올 때마다 이 병실에 묵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항암을 하고 뭐 열흘 정도 입원해 있다가 집에 갔다가, 집이 광주였는데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항암할 때 입원하고, 이런 패턴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항암을 6차까지 했던 분이라서, 저는 뭐 가서 그냥 한 달 쭉 있다 온 거고, 그 언니는 그때 5차인가 6차인가 이렇게를 하러 왔어요. 들어오면서 굉장히 씩씩하게 어디 이제 자기가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통성명은 우리 다녀와서 해요 이러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뭐 그냥 뭐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언니가 가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연락처를 물어보면 가르쳐 줄래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어떻게 인연을 연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또 제 성향이 그렇게 되고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줄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향은 또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마지못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뭐 연락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언니가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다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입원해서 결과를 먼저 보러 가거든요. 그 항암하고 나서의 효과가 어떤지. 근데 이 언니는 사실 그때 폐암인지 간인지 말기였어요. 사기였어요, 사기.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해서 이 암세포를 먼저 줄이는 치료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 그게 효과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도 썩 좋지 않았고,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망적인 거죠.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자기는 온몸이 아프길래 그냥 갱년기 때문에 아플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가 이제 조금 늦은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나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언니가 이제 기운도 없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고, 또 이 언니가 이제 어느 날 항암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그 아픔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겠는 거예요. 몸살하는 것처럼 온몸이 그냥 아파. 끙끙 앓아. 그래, 이렇게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따뜻한 타올로 이렇게 해갖고 만져줬으면 좋겠는 그런 아픔인데, 저도 항암을 할 때 4차까지는 우리 언니가 있어갖고 그걸 다 해줬는데, 진짜 저는 4차 때까지는 그나마 수월한 항암이었고, 약이 바뀌면서 5, 6, 7, 8은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 누군가가 만져줬으면 좋겠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만져주겠어요. 뭐 그 요양보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병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환자만 한 방에 4명씩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아픔을 아니까 제가 만져주겠다고 이렇게 막 안마를 해줬어. 막 팔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이러니까 이 언니가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동생도 지금 팔 수술해서 팔 쓰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내가 아니 언니 내 팔이니까 내가 안다고, 내가 쓸 만큼만 쓰겠다. 제가 사실 악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 어깨 뭉친 사람들한테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세요. 제가 힘 조절을 이렇게 하니까 막 하지 말라고, 자기 아들이 그때 30대 초반 아들이 와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모가 하는 거 배워갖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들이 솔직히 뭐 한 번도 안 해본 그 안마를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집에 조금 꼭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 근데 집이 제법 멀었어요. 경기도였어요. 그 자기가 다녀오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 괜찮아. 내가 엄마 돌봐줄 거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 가라고 이제 보내고 나서 내가 마사지를 계속 나는 진짜 1시간 정도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몸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항암할 때처럼 아플 때는 아니었고 방사선하면서 점점점 회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쪼물쪼물 해주고 싶었는데 언니가 막 긋고 말리는 거야.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팔 큰일 난다고. 그래갖고 사실 20분 정도밖에 못 만져주고 끝났어요. 언니는 이제 자기의 회복이 되지 않을 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언니가 다시 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언니가 갈 때까지 있고 싶었는데 사실 돈도 내고 있으면 되거든요. 있으면 되는데 다른 환자가 거기 들어오기로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있고 제가 오면서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언니가 기운이 없어서 못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막 가슴이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병실에 친한 언니한테 가서 그래 정희 언니 잘 부탁한다 그러고 간호사한테도 일부러 가갖고 정희 언니 잘 부탁한다고 막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와서 그 언니가 이제 치료받을 때 카톡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나 언니 보러 가고 싶은데 어디 이렇게 펜션 같은 데 들어가서 요양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걸 아니까 근데 1달 살기 2달 살기 이런 데를 찾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언니 나 갈 수 있다고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좋아지면 그때 오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언니가 이렇게 도자기를 차 주전자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러 다니고 그게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언니한테 언니 나 그거 한 세트 주면 안 된다니까 올 때 언제든지 주겠다고 뭐든지 주고 싶은 동생이라고 저한테 막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탐이 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언니를 기억하면서 그걸 한 세트 갖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이 엄청 온도가 높았어요. 그 언니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몇 번이나 언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언니가 이제 너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7월 초인가 7월 초쯤인가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집에 와서 가을쯤에 광주에 딸하고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 남편하고 통화를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도 제가 이제 물어보고 해서 가는 길에 갈까 말까. 너무 이제 왜 그게 있잖아요. 언니도 언니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봤을 때 나는 이제 회복이 돼서 살아나고 있잖아. 근데 언니는 아니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 고민을 하니까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갔다 와.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갔다 오면 엄마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 그때 머리 깎아머리 해갖고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름이 아니면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언니 앞에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잠깐 있다 눈을 싹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눈에 눈물은 그릉그릉했지만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에 눈물을 가득한 채로 내가 웃었어요.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언니한테.
언니 나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렇게 이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한 10분 정도 앉았다 나오고 언니 귀에다가 언니 너무너무 사랑해. 언니 기억할게.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오고 나서 제가 항상 그 병원에 장례식장에 이렇게 뭐 몇 호에 이렇게 이제 그 부고가 뜨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살폈어. 매일매일 살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이때까지 버티지는 못할 텐데. 그래서 병원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몇 호실에 이런 환자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런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제 장례식장이 비어있지 않을 때 이 언니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다른 장례식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늦게 깨달은 거예요. 계란 사올게요. 어디더라? 문이? 저긴가? 그래서 퇴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그 개인정보라고 잘 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사정을 했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계속 그래 장례식장 이름을 봐도 안 나오길래 그러니까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날 했냐고 하니까 며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퇴원한 날이 이제 언니가 세상을 떠난 날이겠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남 같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녀하고 나하고 인생에 있어서 같이 지냈거나 그런 시간은 정말 며칠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언니도 정말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그 언니한테 내가 노래한 것도 이렇게 그 카톡으로 보내주고 해서 언니가 자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언니 이름이 김정희예요. 그 언니 1년 2년째 제사 때는 제가 기일 때 제사라기보다 기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언니 기일이 10월 18일인가? 2017년 10월 18일 그때 언니가 나이가 56?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릴 때네요. 언니의 큰아들이 현대자동차인가 거기에 취직을 해서 새 차를 빼준 지 한 달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언니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된 거죠. 한 번쯤 이 언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얼굴도 생각이 나고 그 좋은 성품도 생각이 나고. 비가 오네요. 아까 날씨가 후덥지근했는데 오늘 이렇게 짤막한 비 한 7, 8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여우비라 그러죠. 호랑이가 뭐 장가간다, 여우가 시집간다 그런 말. 네, 그런 날인가 봐요. 호랑이들이 단체 결혼하나 보다. 네, 저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고 김정희 언니를 추억하며 네, 또 수다를 풀어봤네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에버 라나기였습니다.